자, 그러면 2019년 위원 정기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유롭게 YTN 방송 전반에 대한 의견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넓되면 넓고 좁되면 좁은 나라이긴 하지만 언론사들이 서울 중심, 뭐 서울이라 하면은 이제 소위 중앙 중심의 보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지방 뉴스라고 제가 보는 경우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들은 대부분 사건 사고가 중심이지 어떤 지방의 정치, 지방의 행정, 지방의 문화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방역단체에서 사실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보다 더 생활에 밀접한 것이 광역의회, 기초의회에서 조례를 어떻게 제정하느냐가 생활에 훨씬 더 밀접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행사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YTN은 다른 방송사와 달리 이제 개별 방송이 들어가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제언을 드리자면 일정 대에, 일정 시간대에 뭐 강원 뉴스, 부산 경남 뉴스, 광주 전라 뉴스 뭐 이렇게 일정 시간대에 좀 확보를 해서 시간을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시간의 뉴스를 좀 고정적으로 그리고 일정 시간대에 늘 편성을 해놓으면 지역에 계신 분들의 소식을 뉴스에 갈망하고 있는 지역 시청자들이 결국은 그 시간대에 들어와서 YTN을 시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우리가 너무 중앙에 함몰되고 있고 중앙 정치에 있는 것은 제가 보면 그 시청자들의 생활 개선이나 바람을 좀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한 번씩 보는데요. 볼 때마다 제가 이제 느낀 점은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면 그게 언제 방송이 됐던 건지가 이렇게 그냥 이 리스트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 화면을 직접 리스트를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야지 겨우 이제 그게 언제쯤 방송이 된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서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면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어떤 접근성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시청률이 좀 많이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저도 이제 기차를 타고 오면서 4시 반경에 여기 모바일 화면을 열어봤어요. 근데 제일 위에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 도착했고 이런 걸 떠 있는데 조금만 올리고 나면 뉴스 다시 보기에 메인 화면 중간에 보면은 뉴스 나이트 다시 보기가 계속 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했던 뉴스가 계속 그게 떠 있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려봐도 밤에 했던 뉴스가 그냥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왜 그럴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차피 이제 제작을 하셨고 그리고 방송이 된 사항이라도 그런 다시 보기를 좀 더 빨리 업데이트를 좀 시켜주시면은 그래도 시청자들이 고생해서 만든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접근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시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느낌을 받았던 것이 이제 인기가 많은 돌발 영상에서 요즘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편이 있었는데 재판정 앞에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운집해 있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자기의 목소리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자막에는 들어가야 되는 D라고 하는 어떤 지역어를 쓰는
그런 자막만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서 그것만 딱 따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니까 거기 운집해 있는 보수 성향 지지자들 집단의 어떤 언어적인 성격 규정이 저 지역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자막을 어떤 것을 뽑느냐에 따라서 그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 이것이 돌발 영상이 아니라 만약에 정규 뉴스였다면 절대 그렇게 지역어를 노출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공정하게 그냥 표준어로 했겠죠. 아무리 많은 여러 가지 방언이 나오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특정 지역어를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차별 감수성이랄까? 그런 것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또 이제 정보 접근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뉴스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사실은 외래어와 전문 용어입니다.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요새 막 쏟아지는 그런 이제 새로운 문화나 사회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생업을 하는 일반인들이 그렇게 금방금방 적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민심, 일반인들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2일자 뉴스 앤 사람들 이런 코너에서 이제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택시 기사분들이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 기사분들이 또 민심의 바로미터잖아요. 네. 어떤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러면 결국은 이 바로미터라는 말을 여기 언급된 택시 기사분들이 과연 알까? 그런 이제 그냥 쉽게 잣대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외래어를 씀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죠.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보를 제공할 때 언어적인 측면에서 어떤 어휘를 선택하느냐가 시청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인식이 YTN 안에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드려보고요. 그래서 저는 정욱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언어적인 면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얻는 데 있어 가지고 글자보다는 문자보다는 그 영상으로 정보를 얻는 경향이 이제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젊은 사람들은 무슨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도 어떤 글자로 써 있는 그것보다는 유튜브로 영상으로, 그러니까 뭐를 예를 들자면은 뭐를 하는 방법 이런 걸 찾아볼 때도 유튜브로 영상으로 실제로 뭐 만드는 방법을 보면서 뭐 정보를 얻는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한 어떤 뭔가가 있을 때는, 그럴 때는 문자로 정확하게 이렇게 그 표시가 돼 있는 그런 것들을 아직은 선호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이트를 비교를 해 보면은 저 YTN 같은 경우 상단 왼쪽 상단에 이제 누르게 돼 있는 거기서 이제 뉴스, 제보 영상, 연예 스타일, 스포츠 등등 이렇게 있어서 뉴스를 누르면 그 밑에 또 이제 경제, 전고, 과학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정치를 누르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더 이상의 카테고리 없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영상 중심보다 저의 경우 그렇습니다. 문자 중심, 그 다음에 특히 세부적으로 정보를 카테고리화 시켜서 어떤 정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좀 이런 거를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YTN도 역시 기존에 이제 다른 사이트들처럼 더 세부적인 카테고리 구별은 안 해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 같이 보이지는 않는데, 그거를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YTN 방송 보면서 일부 좀 제 개인적으로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스탠바이 미 9회 2월 9일 방송분 뉴스가 최근에 시중에 화제가 됐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관련해서 난 감시자였다라는 프로로 해서 방송이 된 게 있어요. 세간의 이목이 좀 상당히 집중되고
뭐 시청률도 상당히 높고 모 방송의 시청률도 높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이 어떤 경험자에 의해서 과연 정말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상대방 그 시청자들한테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돼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유익하게 봤고 상당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것은 인터뷰라고 있지 않습니까? 양승태 캐슬 참담한 사법부의 민낯. 그래서 그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OECD 국가 42개 중 뭐 39위로 우리 신뢰도가 이렇게 떨어졌다. 그 전에 양승태 대법원장 본인이 스스로 말씀했었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결과가 너무 이렇게 좀 맞지 않는 그런 것을 축약 요약해서 보여주는 인터뷰였는데 역시 아주 정말 아주 감명 깊게 저는 봤습니다. 세 번째 일제의 잔재 일본식으로 썼던 지명을 바꾸는 그 기획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얼토당토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지명이 지금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관련 위원회나 관련 부서별로 아직 상당히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고 있다. 그 고쳐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향후 계속 좀 탐사 보도를 해서 계속 좀 고쳐지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팩트 체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YTN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매주 화요일에 한 번씩 이렇게 리포트 형식으로 나가는 걸 몰랐어요. 모르고 홈페이지 상으로 이런 좀 관련된 그동안의 보도가 있었는지를 찾아보니까 저는 한 3건 정도가 이렇게 제가 보게 됐는데 검색을 하게 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위독설을 다룬 거, 또 상속세 인하에 대한 뭐 재계의 입장, 또 중국의 뭐 이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보도에 대한 또 반론, 뭐 이런 한 3꼭지가 금년에 나왔던 보도 중에 제가 보기에는 이 팩트체크 성격에 가까운 한 3꼭지 정도였는데 그러면 좀 이제 너무 부족했다라고 이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요 기사들이 이 뉴스들이 있던 데가 다 이 Y파일이라는 코너 안에 있던데 Y파일이 전문적으로 팩트 체크만 하는 코너가 아니고 다른 이 언론사나 매체에서 팩트 체크를 다룰 때는 딱 이렇게 정확한 코너명을 가지고 이렇게 다루어서 저 방송사가 팩트 체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인상이 강하게 오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정확한 네이밍이 없어서 저는 이제 좀 언론사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이런 기능이 점점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으니까 좀 강하게 어필하고 선점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Y파일 기사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Y파일 이 뉴스의 성격들이 주로 뉴스의 이면 또는 이 뉴스를 제작했던 제작자들이 이 시청자와 소통하고 싶은 내용들을 주로 다루던 내용이던데 그걸 나중에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가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좀 찾기가 어렵게 좀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텔레비전 보도로 나간 그 내용들을 가지고 소통하는 이런 기능을 홈페이지에서 좀 적절하게 잘 하면 좋을 텐데 그렇다면 좀 이렇게 홈페이지에 좀 잘 보이는 곳에 이 Y파일 뉴스들이 좀 내용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뉴스의 기본 형태이고 뭐 전문가 대담도 그 중에 한 형태이지만 팩트 체크 아니면 다큐멘터리식 보도 이런 여러 가지 스타일로 어쨌든 시청자가 뉴스를 재밌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팩트 체크에 있어서는 시청자들이 첫째 관심을 가진다는 그게 먼저 선행이 되고 두 번째는 반드시
뭐 본질적으로 뉴스는 팩트 체크가 필요해야 된다는 뭐 정상원 의원님 그거는 너무나 맞는 말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팩트 체크는 조금 더 심층적이고 조금 더 현장에 가서 한쪽 말이 아닌 양쪽의 말을 다 듣는 그런 방식의 얘기 플러스 발생부터 그 후에 결말까지 모든 걸 하나의 어떤 스토리로 볼 수 있는 그런 팩트 체크를 시청자들이 참 재밌게 보는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런 팩트 체크를 재밌게 보기 때문에 뉴스의 프로그램 편성에서 저는 팩트 체크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들이 궁금한 뭔가의 하나의 주제를 딱 잡아서 팩트 체크를 하면 YTN이 정말 뉴스 전문 채널로서 시청자들이 야 정말 뉴스가 어떤 드라마보다 참 재밌는 거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제가 YTN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실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심층적인 느낌을 좀 깊게 받지는 못했어요. 다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가짜뉴스가 워낙 정교해지고 또 뭐 같은 동종업계를 비판하는 것 때문에 같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동종업계가 갖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는 면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하셔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이고 또 최근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폄훼와 관련돼서도 좀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앞으로는 YTN이 내세울 수 있는 팩트체크 콘텐츠가 시청자들이 앱을 통해서나 또는 뭐 웹을 통해서나 방송을 통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것이 YTN의 팩트체크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좀 더 내용과 또 이렇게 형식을 보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리포트들은 기본으로 하면서 최근에는 결국은 그 내실 있는 양질의 보도를 어떻게 보여주느냐의 문제가 됐거든요. 이제 언론사들이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더 신경 쓰고 아마 이런 컨텐츠들도 신경을 쓰시는 것일 텐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터뷰 코너는 그렇다 치더라도 인스턴트 비디오 같은 생활 속 뉴스 이런 콘텐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는 보도의 어떤 연성화나 또는 산만함을 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도 YTN이 너무 가벼운 뉴스를 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는 지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YTN이 지금 뭐 인터뷰 코너 등에서 보여주고 계시듯이 꼭 가벼운 연성화된 생활 뉴스가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이런 무거운 이슈들이다 하더라도 그 가치와 묵직함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시청자들에게 더 거부감 없이 좀 더 가볍게 이게 마치 나와는 거리가 먼 정치의 얘기 또는 사회의 얘기,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정말 나의 얘기라는 것을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 뉴스 콘텐츠를 보여주느냐 이런 것이 앞으로는 더 고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YTN이 가장 빛을 보는 게 돌발 영상이라고 말씀하시길래 가장 유튜브적이라는 거죠. 그게. 영상 문법이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돌발 영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썸네일이 좋다는 거예요. 간판이 좋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유튜브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 화면에 떴을 때 그 얼굴이 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디지털 팀에 넘기면 디지털 팀에서 항상 새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인력도 보강돼야 되고 좋은 인력이 더 많이 가야 되는 것으로 그리고 연구도 해봐야 되는 거죠. 다른 어떤 썸네일이 더 인기고 사람들이 찾게 되는가 아니면 코너를 어떻게 잘라내는 것이 더 좋을까 뭐 등등. 지상파가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서 고전한 이유가 바로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하던 대로 그냥 내보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지털적 고민을 많이 하시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디지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다음번 편성 개편에 대해서 걱정과 당부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 할 때 많이 그걸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사실 뭐 말씀해 주시는 것도 고생하지만 YTN이 조금 더 잘 되라는 그런 당부로 말씀하시고 주말 가편의 차원에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제 받아들이고요. 많은 조언해 주시고 저 당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조언 해주시고 다음 따뜻한 날을 3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